안녕하세요. 이번엔 드디어 방사선 준비물 시간입니다. 보통 영상이랑은 달리 조금 밝게 갈게요. 이거는 왜냐면 준비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두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항암 준비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내돈내산입니다. 이거 광고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의심이나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 없고, 제가 100%암 환자로서 경험을 하고 이미 제 경험 이전에도 저보다 선배이신 암 환자분들의 그런 노하우들을 취합하고 거기서 좀 더 가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종본으로 만들어 둔 거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하나 다 관심 있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방사선 부작용이 정말 많이 줄을 거예요. 제가 정말이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정도로 강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습니다. 약간 영어 문법 같이 얘기하네요. 예.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하이웰 프로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박스채 보여드리는 거고요. 얘가 이제 오픈하면은 이렇게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돼 있어서 방울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뭐 입에 직접적으로 3-4방울씩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좀 세다, 좀 쓴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물에 희석시켜 가지고 그 물을 이제 입에 머금고 가글이나 해도 좋습니다. 막 30초 정도 물고 있으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제품명을 말씀드리면 하이웰 프리미엄 프로폴리스 익스트랙트 40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40이라서 좀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낮은 것들은, 함량 수치가 낮은 것들은 한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뉴질랜드 제품이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를 잘 찾아보셔서 주문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알코올 프리. 이게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함량이 높고 좋은 제품이고 그렇더라도 이 비인두암 치료, 방사선 치료 중에는 입안이 쉽게 헐거든요. 그 상태에서 알코올이 들어간 게 들어가면 입에서 너무 그 통증이 강하게 느껴져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프리가 정말 중요하고, 이 제품을 썼을 때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았고 저 역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주로 사용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 끝나고 나오자마자 물에 희석해가지고 입안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물고 있다 꿀꺽 삼켰습니다. 그랬는데 도움이 꽤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로 한 3-4방울씩 입에 넣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에 굉장히 좋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꼭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이웰 제품의 마누카 꿀입니다. 하이웰이 연속 2연타 나와가지고 이거 하이웰 광고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하이웰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마누카 100% 뉴질랜드 허니입니다. 그리고 MGO 83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량을 선택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UMF 20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기준의 차이인 거지, 그 UMF 20이랑 MGO 830 플러스랑 같은 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위에 대한 기준이 이제 2가지가 뭐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똑같은 건데 그 비율을 확인해 봤을 때 830 플러스, MGO 830 플러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꿀을 그냥 한 숟갈 떠가지고 입안에 좀 물고 있으면은 입안에 아무래도 건조하잖아요. 비인두암 그 치료 기간에 엄청 입이 건조해지는데, 꼭 비인두암 아니어도 항암 중에도 입이 많이 건조해질 때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에 물고 있으면은 어쨌든 입안 치료 효과도 있고 이것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의 그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해서 정말 치료 효과를 인정했던 그런 제품이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굉장히 주의할 점. 당뇨 환자거나 이렇게 단 거를 좀 드시면 안 되는 환자이신 분들은 이거는 좀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 당뇨 수치가 올라가거나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난 정말 꼭 먹고 싶다 싶으면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뭐 꿀 한 숟갈 정도는 괜찮아요 라는 의견을 들으면 뭐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단 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면은 이 제품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로마티카, 이 알로에베라예요. 그래서 알로에 젤 형식이고 겔 타입이라서 이걸 그냥 짜서 바르면 돼요. 이게 언제 바르느냐, 저희가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바로 나오면은
뭐 이렇게 겉으로 뜨겁진 않아요. 방사선 받는 시간에는 막 그런 힘들다는 느낌도 크게 없고, 물론 뭐 쉽진 않죠. 근데 막 통증이 막 방사선 쏠 때마다 너무 아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환자복에서 사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나온 직후가 굉장히 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알로에베라를 차갑게 해가지고 이 목 주위에 다 펴 바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뭐 계속 바르고 뭐 이틀차, 3일차에도 바르다 보니까 그 시간대 마주치는 다른 환자분들이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저 환자는 뭔데 자꾸 저걸 저렇게 바르냐. 근데 또 젊은 환자가 저렇게 바르고 있으니까 뭔가 좋아 보이네 해가지고 아주머니 분들도 있고 뭐 할아버지 분도 있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뭐냐, 도움 많이 되냐 해서 알려드렸더니 뭐 그거를 참고하셔서 좋아하신 분도 있었고요. 확실히 바르니까 진짜 시원하고 좋은 것 같다는 분도 있었고, 뭐 그냥 듣고만 가신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품을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목 피부가 깨끗이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사선 직후에 귀찮더라도 이걸 꾸준히 발라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로에 팩이에요.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그냥 알로에 마스트 시트인데 꼭 여기 건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소모성으로 산 거고, 얘를 언제 쓰느냐, 집에 있다 보면은 이 방사선 때문에 아무래도 목에 열감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차갑게 한 거를 꺼내 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때마다 이제 붙이고 랩으로 또 그 위에 감싸줍니다. 그러면 이제 열이 이제 안 나가기 때문에 차가운 그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로에 팩을 한 2개 정도를 양쪽에 붙이고 랩으로 감싸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그 목의 건조함도 없어지고 열감도 내려가고, 알로에가 원래 열 낮추는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동남아나 뭐 뜨거운 지역에서는 알로에를 많이 쓰기도 하고 효과를 많이 입증을 이미 했고, 그래서 알로에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수시로 그냥 소모성으로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크리넥스 가습 촉촉 마스크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잘 때 저희가 되게 건조해요. 이 비인두암 환자들이 침샘이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입마름 현상 때문에 수시로 깨서 물을 마셔야 되고 막 침도 안 삼켜져서 막 이런 막 지금 너무 과하게 소리가 났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돼지 소리까지는 안 나지만 뭐 이렇게 진짜 숨 막히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도 놀라가지고 막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빨리 물을 마시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 잠에서 조금 더 편해지려면, 좀 수면 질을 높이려면 이 가습 촉촉 마스크 안에 이제 수분을 넣고 마스크를 끼고 자는 건데, 이거는 저기 편도선 수술하고 이러신 분들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필수 아이템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도선 수술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이미 입증한 그런 좋은 제품이니까 얘를 써서 입안에 좀 수분 유지를 하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한두 번 정도 쓰고 이거 없이도 잠을 좀 잘 잔 편이어가지고 뭐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많이 된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세린 울트라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언제 바르느냐, 그냥 수시로 건조할 때마다 발라줘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사선은 24시간 내내 목이 건조하지 않아야 돼요. 건조해지는 순간 약해지고 검해지고 피가 나고 진물 나고 막 각질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조하게 24시간을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뜨거울 땐 알로에로, 그리고 뜨겁지 않을 때는 이런 유세린 제품 같이, 저는 이게 울트라 센시티브예요. 굉장히 민감한데 손상 크림으로 유명한 건데, 이거를 이제 수시로 좀 발라서, 얘도 되게 무해했던 것 같아요. 좀 자극이 없고 애기들도 많이 쓸 정도로 좀 무해한 제품이라서 이 제품을 수시로 발라줬습니다. 그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아비노 베이비. 이거는 정확한 이름은 아비노 베이비 더맥사 아토 나이트 타임 밤이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엄청 꾸덕해요. 근데 암 환자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항암할 때 임산부를 참고해서 입덧 줄이는 노하우를 배우면은 구토감을 줄일 수 있다. 반대는 아니지만 또 비슷한 맥락으로 아기들, 신생아들은 굉장히 보호받아야 되고 좀 민감하고 약한 상태잖아요. 그런 신생아들도 쓸 수 있는 제품이면 암 환자 역시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쓸 수 있을 정도면 암 환자도 자극 없이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제품도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효과가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시로 저도 목에 발랐어요. 근데 얘는 너무 꾸덕꾸덕해서
좀 불쾌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바르면 좀 꾸덕꾸덕하고 어디 다 묻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나이트밤이기 때문에 잘 때 발라요. 잘 때 특히 또 건조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르고 잡니다. 그러면 다음날 막 베개가 초토화돼 있어요. 베개에 막 이 끈끈한 게 묻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수건을 깔고 자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좀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내 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24시간 유지하는 게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더라도 얘는 잘 때마다 엄청난 양을 발라주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칫솔. 칫솔은 항암 때도 얘기했어요. 켄트 초 극세모 칫솔 듀얼 에디션인데, 얘는 항암 때도 많이 쓰는데 방사선 때도 입안이 너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구내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최대한 좀 부드럽게 쓸 수 있는 이런 극세모 제품을 쓰면 좋고, 그리고 나무코니 치약, 이것도 정말 그 흔한 제품이죠. 그 항암 환자들한테는 흔한, 몸에 나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뭐 합성 계면활성제라든지 뭐 인공 감미료, 색소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좋은 제품이고요. 얘를 쓰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켄트만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오랄비에서 나온 이 전동 칫솔을 썼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 아무래도 전동 칫솔이니까 조금 더 아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슈퍼 센시티브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데일리 클린이나 뭐 어떤 뭐 강화된 그런 기능 쓰면 안 되고, 슈퍼 센시티브로 가장 약하게 해서 써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이, 이 앱이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정확히 어디를 이제 좀 못 닦았고 어디가 더 잘 되고 있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얘가 잇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비인두암 치료하다 보면 입안이 너무 약해지는데 잇몸을 안 아픈 한도에서 살짝이라도 마사지를 해주면은 그 기능도 유지가 되고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역할이 정말 컸던 것 같고요. 얘 때문에 비인두암 부작용도 많이 입안에만큼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치실입니다. 오랄비 거 꼭 아니어도 되고요. 치실인데 왜 중요하냐? 비인두암 치료 중에 입안에 구내염이라든지 치주염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해져 있고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수시로 칫솔질을 잘해줘야 되고,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치실을 써가지고 중간중간 잇몸 사이에 낀 것들을 다 빼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균을 최대한 줄여내야 입안이 좀 청결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조금이라도 방심해서 치실을 안 해가지고 뭐 낀 상태로 있으면은 금방 방사선에 약해진 상태에서는 입안에 문제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내염이 이제 하나씩 막 생기기 시작하면은 막 말도 못해요. 순식간에 번져요. 그냥 뭐 세포 분열하듯이 막 한 두 개만 있었는데 뭐 7, 8개가 금방 되고.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 안 되려면 얘를 꾸준히, 밥 먹고 나서는 무조건 양치를 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밥 먹고 어차피 나 뭐 1시간 있다 또 뭐 먹을 건데, 아니에요. 1시간 있다 먹고 또 하더라도 무조건 양치질하고 치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실은 뭐 그렇다고 너무 수시로 하지 말고 아침 저녁 정도나 아침 점심 저녁 정도로만 하면 돼요. 또 잇몸에 너무 타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칫솔질 하고 나서 탄튬, 이거 비인두암 환자들이랑 뭐 암 환자들이라고 하면은 흔하게 접했을 수 있어요. 탄튬 가글이라고, 이게 인두염이나 구강염증 치료제인데 원래는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거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상 쓰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랑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치만 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저 막 한 달씩 써도 되나 했더니 암 치료 기간에는 써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꾸준히 썼는데 이거 정말 좋아요. 얘가 정말 구내염 같은 게 막 좀 생기기 시작한다 싶으면,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구내염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탄튬 가그린 이거 좀 역하다, 막 나는 좀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효과를 위해서라면 조금 역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또 정제해가지고 그런 가루로 이제 처방해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소금물 같이. 그거를 이제 그 식용수에 타가지고 가글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랑 얘랑 적절히 병행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치과가 또 세브란스가 잘 돼 있잖아요. 치과 병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협진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전에 협진을 하는데, 그때 구강 검사를 다 전체적으로 하고, 이 구내가 되게 구내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그린, 치아도 쉽게 썩어요. 왜냐하면 치아가 잘 썩는 이유가, 저희가 침샘이 망가지면서 침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입안이 건조한 상태면 세균 증식에 정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를 잘 닦고 하더라도 입안이 계속 건조하고 침이 없다 보면은 이가 썩기 쉽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처방해 주세요. 그래서 가그린을 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얘를 통해서 그 교정기도 하나 맞춥니다. 그래서 교정기 앞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얘를 적당히 짜가지고 저녁에 한 3분 정도 하고 뱉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치아 상태도 아직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드리는데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필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좀 하고 싶으면 만약 세브란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다른 동네 치과 가서라도 좀 처방을 받아도 좋을 것 같고 뭐 요거는 개인차에 의해서 뭐 있으면 그래도 저는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가능하면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혹시라도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은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 뭐 댓글로라도 추후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적으로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뮤테라실이라든지 입안 건조증을 줄여드리는 뭐 사탕이라든지 뭐 패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방사선 때 통증을 줄이는 그런 것들은 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방사선 치료 기간 때 썼던 제품들이라든지 뭐 약들 그런 것들은 방사선 테마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 활용해서 정말 저처럼 효과를 많이 보시고 또 이거에 대해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계속 이런 노하우들이 발전해 나가서 많은 환자들이 좀 고통을 줄이고 만족스러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방해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환자 스스로 챙겨야 되는 것들이고 방사선 시작 전에 처방해 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지듀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사선을 위해서 이렇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피부에 좀 자극이 덜 되게 로션을 바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지듀 크림 하나만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 그것만 하나 발랐더라면 저 역시 목이 다 벗겨지고 화상도 심하게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믿고 이제 바르셨던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피부과에 나중에 막 드레싱으로 화상 치료하듯이 그런 치료를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게을러지지 않도록 자기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때 너무 힘들고 뭐도 하기 싫고 그런데 방사선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은 처음엔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좀 더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도움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나하나 또 뿌듯한 게 느껴져요. 이걸 했으니까 훨씬 좋아진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챙기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꼭 제가 추천드린 이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보습이라는 관점에서 보습이나 이런 좀 치유 목적에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좀 애매한 것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봐도 좋고 누가 봐도 그냥 무난하다. 이거는 뭐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는 이제 공간 위치상 이제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가습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입도 건조하고 목도 건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 안에서 이제 잠을 잘 때 뭐 여름은 그래도 습한 편인데 봄, 가을, 겨울엔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 가습기를 좀 수시로 켜두고 특히나 잘 때 그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침도 마르기 때문에 입을 또 벌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숨이 그냥 확 막혀서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가습기를 틀어놓으면은 수분 보충도 되고 아무래도 좀 피부든 입안이든 다 좀 건조함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가습기는 정말 꼭 추천드립니다. 대신 관리도 좀 잘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가습기는 항암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친한 동생이 가습기 있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사지 마라. 내가 정말 좋은 거 쓰고 있는데 이거 괜찮으니까 똑같은 거 하나 사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덕에 너무 뭐 감동도 받았고 현재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던 방사선 준비물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품 소개하는 거니까 조금 밝게 할게요. 그리고 내돈내산입니다. 광고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항암이랑 마찬가지로.
광고도 한번 하고 싶네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치? 그럼 꺼버릴 수도 있어. 암 환자 입장에선